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에단 콜먼의 이 고백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5일 트럼프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기 미군 주둔 회피, 북한 언급 완전 삭제. 전 세계가 한국은 결국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죠. 한국? 머니 머신일 뿐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돈 대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으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00년 전거란 40만 대군을 격파한 고려의 전략을 재현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한 발 물러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먼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 넘게 안보 전략을 다뤄온 사람이죠. 백악관에서도 일했고 지금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 12월 5일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금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거든요. 29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감안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어요. 어떠한 장기적인 미군 주둔이나 공약도 회피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29페이지 전체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들어갔죠.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돌연선 내 동맹국들에게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1돌연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1차 방어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북한만 막으라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비용은 한국이 내고요.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요? 농담 아니죠? 그가 답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틀 전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트럼프가 장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포함해 우리를 수년 동안 갈취한 나라들이 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장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빼먹고 끔찍하게 이용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갈취범으로 부른 겁니다. 동맹국을요. 상무장관 러트닉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7,500억 달러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워싱턴은 한국을 ATM으로 보고 있다는 걸. 파트너가 아니라 현금 지급기로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그냥 받아들일까? 외통수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서울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서울 시간 오후 8시. 저는 워싱턴 시간 새벽 6시에 동료의 전화를 받고 깼습니다. 에단, 지금 당장 한국 뉴스 켜보시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저는 부스스하게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 대통령이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동맹이 거래가 되고 안보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미국은 12월 5일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장기적 미군 주둔을 회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가 더 이상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70년 혈맹을 이렇게 부르는 순간
동맹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세 가지를 추진합니다. 첫째, 독자방위 체계 완성. 국방비를 GDP 3.5%로 즉각 증액하고 전자권 전환을 2년 내 완료합니다. 독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조기 완성합니다. 둘째, 에너지 완전 자립. 원전을 전면 재가동하고 SMR 상용화를 2년 내 달성합니다.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플루토늄 추출 능력을 갖춥니다. 셋째, 모든 안보 옵션 검토.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무장? 공개적으로?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 앞에 홀로 섰습니다. 송나라는 방관했고 모두가 고려의 멸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 송나라는 고려를 거란이나 서하보다 훨씬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지관이라 부르고 송나라 내부에서조차 고려 예우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죠. 왜였을까요?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필수인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갑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담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동료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에단, 이거 블러핑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건 블러핑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워싱턴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워싱턴 국제전략 세미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 상황을 논의하려고 모였죠. 그날 특별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준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연구원이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청중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뭘 알겠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가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 위성 사진이 떴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엔비디아 AI 칩 생산 불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마비.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마시던 사람들도 자리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건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시대의 핵심이죠.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3%를 장악했습니다. 삼성까지 합치면 90%입니다. 그는 엔비디아 H100 칩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칩 하나에 HBM이 8개 들어갑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챗GPT가 돌아가는 건 한국 반도체 덕분입니다. 구글 제머나이도 메타라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협박입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갈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그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2024년 삼성전자는 평택에 30조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에 25조 원을 쏟았죠. 왜일까요? AI 시대가 오니까요. 그리고 AI 시대의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혁명은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는 역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00년 전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그 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어요. 송나라 조정 내부에서도 고려 예우가 과하다, 비용이 너무 든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송나라 황제는 거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필수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필수가 되는 것.
한국 없이는 AI도 IT도 미래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한국은 블러핑하지 않는다. 이들은 진심이다. 그리고 카드를 쥐고 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준호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반도체가 현재라면 배터리는 미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로고가 떴습니다. 이 세 회사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장악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으로 좁히면 50%가 넘어요. 테슬라, 모델 Y, GM 얼티움, 폭스바겐 ID 시리즈. 전부 한국 배터리입니다. 그는 품질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중국 배터리는 싸지만 화재 위험이 높고 수명이 짧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비싸지만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BMW, 벤츠,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부 한국을 선택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6억 달러를 투자한 곳입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테네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4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미국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상호 의존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갈취범이라고 부르고 동맹을 거래로 만든다면 우리도 선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는 투자 철회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면 GM 공장이 멈춥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죠.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이 한국 배터리였는데 그게 전부 무너집니다. 상무장관 러트닉이 언급한 7,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꺼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7,500억 달러로 원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몫이 3,5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 1,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이죠. 하지만 이건 선의의 협력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를 갈취범으로 부르면서 돈을 받겠다? 그건 모순 아닙니까?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도 탐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면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선택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할 건지 아니면 갈취범으로 계속 부를 건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한국은 정말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카드를요. 이준호는 숨도 안 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업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돌아왔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거대한 LNG선 사진이 떴어요. LNG선 수주 점유율 91%, 컨테이너선 63%, 초대형 유조선 75%, 거의 모든 배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LNG선을 확대했습니다. 이 배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합니다. 조금만 잘못 만들면 폭발해요. 한국은 60년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20년. 기술 격차가 명확합니다. 이 배들이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카타르 LNG를 못 받습니다. 일본은 호주 LNG를 못 받아요. 글로벌 에너지 운송이 마비됩니다.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겁니까?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협력 제안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선 협력을 약속했어요. 미국 조선소 재건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유지보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동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갈취범이라고 부르면서 협력을 기대할 순 없죠. 그는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전이었어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4조 원, 폴란드 파툭 원전 40조 원, 사우디 녹색 수소 프로젝트 100조 원 추정. 한국은 원전 수출 강국입니다. APR 1400 원전 설계도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프랑스는 공사 기간 20년, 한국은 10년. 가격은 절반입니다. 체코가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그는 SMR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한국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2년 내 달성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석탄 발전소 부지에 바로 설치 가능해요.
탄소 배출 제로, 전력 생산은 24시간 안정적.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처리 기술까지 확보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재처리 기술은 곧 플루토늄 추출, 핵무장 능력을 의미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돈으로 미국의 원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요. 이준호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가 그랬듯이 우리는 필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이준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간단한 문장 하나만 있었어요. 보호받는 나라에서 필수인 나라로.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4개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세계 메모리의 70%, HBM의 90%. AI 혁명은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둘째,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의 50%. 탄소 중립은 한국 배터리 없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조선. LNG선의 91%. 에너지 운송은 한국 배 없이 멈춥니다. 넷째,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세계가 한국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4개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필수가 되면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건지 모호해집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 고려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격파한 후 송나라로부터 특별 예우를 받았어요. 송나라는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직관이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고려만 받은 대우였죠. 송나라 내부에서는 고려 예우가 과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는 그 불만을 전부 거부했어요. 그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오히려 파면시켰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필수였어요. 송나라는 비용이 들더라도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일본 방위성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다케다 마사토 심의관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입니다. 첫째, 핵옵션 공개. 둘째, 에너지 자립. 셋째, 반도체 배터리 조선 패권. 이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케다의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발표할 국가방위 전략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특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GDP 3.5% 국방비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직접 핵경제 빅딜을 성사시키면 일본은 동맹 내에서 2등으로 밀립니다. 이는 전후 80년 일본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입니다. 일본 내각은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자 일본 내에서도 비핵 3원칙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 국경일 행사에서 한 말이 일본을 자극했어요. 한국은 나토를 제외한 미국 조약 동맹국 중 최초로 GDP 3.5% 기준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입니다. 일본에게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전후 일본은 늘 미국의 1등 동맹이라고 자부했거든요. 다케다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북한 대응을 주도하고 워싱턴은 베이징에 집중하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과 제1도련선 방어를 동시에 맡게 됩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국방비를 GDP 3%로 즉각 증액. 둘째, 한국과 안보 협력 강화. 셋째, 비핵 3원칙 재검토 시작. 하지만 일본 내부는 분열됐어요. 정치 불안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했죠.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따라갈 겁니다.
한국을 막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이 선점했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구장 마이너스 베이징의 5판 외통수에 몰린 건 우리다 1800자. 베이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 싱크탱크와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중국 해양안보연구소 류엔 부소장이 당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을 중국으로 밀어낼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미한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결국 우리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봤죠. 경제 의존도도 높고 북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류엔의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핵무장 옵션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중국에게도 위협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대만도 따라갈 겁니다. 둘째, 한국은 제1도련선 방어를 떠맡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습니다. 셋째,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 미일로 완전히 넘어가면 우리 산업 굴기가 실패합니다. 류엔은 더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칠광구와 서해 문제입니다. 한국이 독자 행동을 시작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한국 해군력이 일본과 협력하면 동중국해가 봉쇄됩니다. 그는 역사적 비유를 들었습니다. 1000년 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송나라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황제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왜였습니까?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겁니다. 류엔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통수에 몰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을 중국으로 밀어낼 거라고 믿었지만 되려 한국을 미일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제3의 축이 되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중단. 둘째, 한국 배터리 기업 유치 노력 강화. 셋째, 북한 카드 재검토. 하지만 중국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국을 너무 달래면 북한이 반발합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미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류엔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한국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필수가 됐다고. 마이너스. 해시태그 10장 마이너스 역사는 반복된다. 귀주대첩과 송나라의 선택 1800자. 저는 그날 밤 고려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서기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어요. 고려 인구가 약 200만이었으니 적군이 인구의 5분의 1이나 됐습니다. 송나라는 방관했습니다. 고려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모두가 고려의 멸망을 예상했습니다. 거란군은 개경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고 고려 조정은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고려엔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출정했어요. 귀주에서 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강을 막아 물을 가뒀다가 적군이 건널 때 터뜨렸고 협곡에서 매복으로 적을 섬멸했습니다. 4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건 겨우 수천이었다고 해요.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송나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나라는 자국에 입조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고려에게만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직관이라 명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고려만 받은 대우였습니다. 기원 후 1090년경 송나라 조정 내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고려 사신을 대우하는 예법이 거란이나 서하보다 과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는 국채를 존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는 그 상소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파면시켰어요. 왜였을까요? 1110년대 송나라는 고려 사신단을 국신사 자격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거란 사신단과 함께 송나라 추밀원에 예속시켰어요.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화봉사고려 도경이죠. 그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에 입조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 오직 고려국만을 특등 예우해왔다. 동의의 풍속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는데 고려는 그렇지 않다. 의관과 예의가 찬연하여 중화와 같다. 송나라 내부에서는 계속 불만이 나왔습니다.
고려 사신 접대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운하를 파느라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고려가 송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계속 고려를 극진히 대했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역사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필수였어요. 송나라는 비용이 들더라도 고려를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25년 한국 1018년 고려 해시태그 11장 미국의 선택 12월 20일 백악관 성명 1800자 2025년 12월 20일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고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70년 혈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재확인합니다. 확장 억제 공약도 변함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 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후퇴였거든요. 12월 5일 NSS에서 장기 주둔 회피라고 했던 걸 보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추가 증액 요구를 철회합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전 재처리 기술 연구를 지지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주권의 핵심입니다. 재처리 기술? 그건 사실상 핵무장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환영합니다. 기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까? 국무장관은 부인했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미국이 졌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백악관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다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소. 한국은 블러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갈 수 있었습니다. CIA 보고서를 봤소?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NPT가 무너져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면 중서부 일자리가 10만 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잃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AI 경쟁에서 집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굴복한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필수가 됐어요. 1000년 전 송나라처럼 우리도 한국을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정말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12장 일본의 결단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1800자 2025년 12월 22일 도쿄에서도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GDP 3%로 즉각 증액한다고 선언했어요. 다케다 마사토 심의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동맹은 기여로 증명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1도련선 공동방어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정보 공유 확대. 하지만 일본 내부는 복잡했어요. 한국이 선점한 상황에서 뒤따라가는 것에 대한 자존심 상처가 컸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다. 일본의 독자성은 어디 갔나?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였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 됐어요.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일본 경제계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소니는 삼성과 반도체 협력을 확대했고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늘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15년 전 우리를 추월했다.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배터리에서 이제 안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일본이 선택할 길은 하나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뒤처지거나. 일본은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전후 80년간 일본은 늘 미국의 1등 동맹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 한국과 공동 1등이 됐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1등이고 일본이 2등일지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13장 중국의 접근 우리도 한국이 필요하다 1800자. 2025년 12월 25일 베이징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류엔 부소장의 보고서가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미일로 완전히 넘어간다. 그건 중국에게 재앙이다. 중국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내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세금 10년 면제, R&D 센터 지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에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중국은 한국 조선업과도 협력을 제안했어요. 친환경 선박 공동 개발, LNG 운반선 기술 이전, 해양 플랜트 협력. 하지만 한국은 신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했어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필수가 되면 양쪽이 다 한국을 원하게 됩니다. 1000년 전 고려처럼 말이죠. 고려는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어요. 양쪽 모두에게 필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신고려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1000년 전 고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14장 뒤늦은 후에 우리가 한국을 각성시켰다 1800자. 2025년 12월 30일 저는 1년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2025년 한국의 각성과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이었어요. 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2월 5일 국가안보전략은 한국을 각성시켰다. 장기 주둔 회피, 북한 언급 삭제, 한국을 갈취범으로 부르기. 이 모든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필수 국가로 만들었다. 한국은 보름 만에 판을 뒤집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이라는 4개의 칼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고 핵무장 옵션까지 공개했다. 미국은 12월 20일 사실상 후퇴했다. 주한미군 장기 주둔 재확인, 방위비 증액 요구 철회, 재처리 기술 지지. 이는 한국의 승리였다. 저는 역사적 비교를 추가했습니다. 1000년 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다. 송나라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황제는 계속 그렇게 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다. 2025년 미국도 같은 선택을 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인도 태평양을 잃기 때문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오판했다. 그 오판이 한국을 각성시켰고 이제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어느 날 이준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단, 당신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서려는 겁니다. 1000년 전 고려처럼. 저는 그 말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였죠. 해시태그 15장 고려의 혼, 다시 불타오르다 1800자.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12월 5일 트럼프 NSS 발표. 12월 7일 한국 대통령 담화. 12월 20일 백악관 후퇴. 보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도체로 AI 시대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배터리로 전기차 미래를 장악했습니다. 조선으로 에너지 운송을 지배했습니다. 원전으로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무장 옵션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했어요. 한국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파트너가 될 것인가. 미국은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한국은 필수였으니까요. 1000년 전 송나라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서기 1018년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귀주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어요.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지관이라 부르고 송나라 내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려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각성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으로 세계의 필수가 됐어요. 그 후 미국은 한국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잃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괴물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1000년 전 고려처럼 곧 답장이 왔어요. 애단 우리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고려가 300년을 버텼듯이 우리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젠 확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평택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아가는 거제 조선소. 체코와 폴란드로 가는 원전 기술. 미국 땅에 지어지는 배터리 공장들. 이 모든 게 한국의 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려의 혼이 다시 깨어났군요.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트럼프의 외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는 시작. 그리고 이제 세계는 각성한 한국과 함께 갑니다. 좋든 싫든 한국은 필수니까요.